그렇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학습 사례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 왔는 저희는 수백 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를 거쳐가는 아이들이 이제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아이 8명을 제가 뽑았습니다. 다 하고 자려면 시간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첫 번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중학교 3학년 또 남학생,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는 우수한 아이고 일반적인 아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특수한 아이겠죠. 지적 상급, 그 다음에 지적 2급, 그 다음에 ASD, ADHD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제가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파는 여기다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고 나면 뇌파가 어떻게 변한다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넣지는 않고 제가 이 아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희 센터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연도 2020년 7월에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진짜 오래 다니죠. 이 친구가 어떤 상태에서 왔느냐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처음 왔죠. 2020년 7월이면 코로나가 항상 막 성행될 때예요. 이때가 저희가 방화동, 지금은 저희가 서울 강서 마곡동이에요. 마곡지구 이제 신도시에 와 있는데 예전에는 방화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하다가 2020년 7월에 저희들이 여기 마곡동으로 옮겨왔어요. 이전에 오는데 이전하고 와서 간판 막 달자마자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도대체 내 센터라는 곳에 어떤 반항소수도시 어떤 곳인가 싶어서 엄마가 이제 애를 그 미술치료나 이런 데 다니면서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애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뭔가 엄마는 이제 막 애가 딴 거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발 좀 감정 조절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저희 이제 그 센터 앞에 아파트요. 이제 정문하고 바로 보이는 아파트인데 그 집에서 이제 주방 뒤쪽에서 보면 저희 센터 간판이 보인대요. 그래서 주방 설거지를 하다가도 또 보고 이러다가 이제 센터에 왔어요. 전화를 먼저 하셔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와서 뇌파를 찍어 보니까 이제 뭐 이 아이 뭐 뇌파상으로는 크게 뭐 문제가 게 정말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있겠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냐면 자기한테 뭔가 걸려. 불편한 상황이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소리 내고 울든지 이래야 되는데 소리도 내지도 않고 두 손 꼭 쥐고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두 손 꼭 쥐고 힘만 주면서 끙끙 앓으면서 하면서 운대요, 얘가. 저희 센터에서도 처음에 와서 한 2번 정도 그렇게 울어서 저한테 이제 조금 혼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 40분 운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 엄마가 미칠 지경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또 웃기는 상태는 밖에 나가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수줍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복합적인 관계를 갖다 이제 상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머니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센터에 와서 뇌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7월 달인 7월 한 중순쯤이 됐을 거예요. 시작을 해서 하고 한 7월, 8월, 9월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쯤 돼서 이제 애가 감정 조절이 조금씩 이제 나아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얘가 주 5회 왔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왔었어요. 주 3회. 지금은 3회, 4회 정도만 이제 와서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점점 1개월을 하고 2개월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물론 감정 조절이 1개월쯤 하면 어느 정도 조금 감정 조절이 됐어요. 근데 완전하게 감정 조절이 됐던 게 한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 나 너무 원장님 저 살 것 같아요. 이 아이 감정 조절이 돼서 너무 좋다고 공부는 나중인데.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1 더하기 9는 10, 2 더하기 8은 10 이걸 못했었어요. 공부는 진짜 전혀 엄마가 그렇다고 시키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학습지도 시키고 시켰는데
모를 정도인데 몰라서 몰랐던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수줍어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안 돼서 그럼 어머니 이 아이 공부를 제가 좀 봐주겠다 수학만 책 사서 보내주라 해서 문제지를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10여 보수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진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오늘 훈련을 1시간 했어.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운동도 같이 했거든요. 운동도 하고, 그 다음 와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집을 한 번 얘가 알려주면은 풀면은 안 돼요. 그 다음 문제 풀면은 또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2번씩, 3번씩 풀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때는 얘가 그걸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제 눈에 뭔가 익혀진다는 걸 얘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계산법만 시켰어요. 시키다가 3학년 지나고 4학년 지나서 지금까지 6학년인데 지금도 제가 공부를 봐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적혀 있지만 영어만 영어 훈련 그제 영어만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영어 훈련은 여기서 단어 외우기를 하죠. 하고는 영어 학원을 다녀요. 목동으로. 그것만 알고 나머지 모든 모든 공부는 저랑 공부를 해요. 왜? 이 아이가 다른 학원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안 간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3년 7개월 동안 다니면서 지금은 6학년이 이제 원래 6학년 올라갔죠. 그죠? 올라왔는데 이제는 응용 문제도 일반화되는 응용 문제 물론 뭐 최상위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응용 문제는 다 풀어내고 다만 일기 적는 게 얘가 어려워해서 그 일기 적는 그 연습을 좀 지금 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책 한 줄 읽기 속독에 우리 한 줄 읽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4초 보고 한 줄 읽기를 해내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얘가 영어를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훈련 영어 단어 외우기 훈련 애들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되게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하면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영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하고 동생은 이제 지금 3학년인데 7살 때부터 이 언니보다 3개월 후인 이제 2020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이 다 하면서 어머니가 되게 만족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작은 동생도 학원 가지 않고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파는 지금도 찍으면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어떤 네파가 지금 안정된 모습이라는 걸 알고 제가 나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네파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 3학년 2009년생 남자예요. 이 친구는 틱 증상이 있었어요. 2017년 4월부터 해서 2020년 9월까지를 했는데 방화동에 있을 때 해서 마곡동에 7월에 왔을 때 2달하고 9월 돼서 그만뒀는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틱이 시작이 됐어요. 되게 일명 말하자면 학교에서 엄친아 아이돌 수준 정도 인기가 많은 아이예요. 학부모들 간에도 이 아이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틱이 있어서 왔는데 틱이 뭐 이게 엄마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뭐든지 남들한테 주목을 받으니까 그게 부담이 와서 나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틱이. 그래서 이 틱을 잡는데 이 친구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렇게 주3에 와서 훈련을 했거든요. 1년 6개월 걸리는데 1년 6개월 딱 되니까 틱이 완전 사라지더라고요. 1년 6개월 같으면 주3에 같으면 횟수로 따지면은 뭐 아직 뭐 360회가 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잡히기 시작하면서 계속 훈련을 쭉 해왔는데 목표가 이제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축구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프로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 3개월 축구 시작하고부터는 프로반에 들어갔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서 이 아이가 그때 이 아이 스스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내 훈련을 해서 어,
친구들한테 이렇게 패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패스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골을 넣는데 골대에 골을 넣는 것도 나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확실히 우수한 아이들은 두뇌가 어떻게 내가 알아차리는 거, 자기의 두뇌를 알아차림을 참 잘한다는 걸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물론 다른 아이도, 우수한 아이들은 그런 걸 자주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걸 알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지금도 축구를 너무 잘해서 항상 제가 이제 이 친구 카톡이 있거든요. 아직 생성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빠가 아이랑 같이 축구하는데 이렇게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가끔씩 톡을 나누면서 공부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이건 축구는 축구대로 잘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의 효과를 이 아이는 잘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009년 남학생. 이 아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2023년 4월이에요. 4월이고 2024년 지금이잖아요. 이 친구 지금 여기 이 친구는 제가 특별해서 제가 뇌파를 여기 가져왔어요. 한번 제가 초기 뇌파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은 이런 뇌파를 가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아이 친구는 초기 뇌파가 이랬었어요. 그 다음에 훈련 3개월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제가 뉴로스펙증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고 6개월 되고 10개월 됐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혹시 우리 아이 발달 장애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뇌파고 이 친구가 훈련 3개월, 1개월쯤 됐을 때도 알파파를 잡아주더라고요. 아주 약하게. 3개월 됐을 때 이만큼 되고 6개월 됐을 때 조금 덜 했는데 여기 조금 이제 알파를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 두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거는 제가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느냐? 왜겠어요?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반복 학습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마냥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마냥 오냐 다 해준 거예요. 처음에 저희 센터에 와서 훈련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센터에 오면 아이들 좀 먹을 거리를 준다는 거 야쿠르트씩 하나씩 줘요. 이제 야쿠르트를 하나 주면은 스스로 이렇게 따서 위에 이게 뭐야 그 위에 이렇게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를 따서 먹어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 이거 따주세요. 전 따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에요. 너 중학생이잖아. 너가 따야 되지. 아니요. 저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또 좀 쓴소리 들었습니다. 쓰디쓴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이 아이가 이렇게 중학생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이 두뇌가 이렇게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 공부를 하는데 방법을 모르고 반복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그게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기가 처음에 나 못해요. 나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해요. 중학교 이게 4월에 그 작년 중학교 2학년 4월에 왔잖아요. 아직 1년 채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워낙 두뇌가 지금 이 상태의 두뇌가 괜찮으니까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반복 학습을 하니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공부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단어도 외우고 이 친구 벌써 영어 단어 외우기 훈련까지 들어갔거든요. 아직 10개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을 되게 짧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지금 보도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원래 중학교 3학년 한 해 더 훈련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때는 제가 다시금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지금은 잘 받아들이면서 지금 공부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반복 학습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이제 뭔가를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학교를 가야 된다. 학교도 엄마가 태워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못 갔는데 이제 훈련을 시작하고부터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가고 걸어서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하더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반복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공부도 이제 서서히 하게 되고 그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도 이제는 한 명 친구 생기고 두 명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르게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2학년 남학생. 이 친구는 ADHD 약을 8년간 복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기 뇌파 8년간 약 복용을 한 상태에서 지금 뇌파를 찍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대학교 2학년, 지금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에 지금 동국대를 다니고 있는데, 초기 뇌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4개월 후에 지금 찍은 거 4개월 후라고 적혔죠. 이때 찍은 뇌파는 약을 끊은 상태였어요. 약을 끊고 10개월이 된 다음에 이런 뇌파로 지금 전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2018년 4월에 와서 2023년 6월까지인데, 물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2021년도 1년 동안, 어머니가 뭐, 이제 사춘기 같은 걸 이렇게 좀 하면서 얘가 그 동안에 좀 훈련을 좀 쉬었어요. 쉬다가 다시 지금 와서 해서 이제 6월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끝낸 상태인데, 얼마나 많이 힘들게.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센터에 찾아오는 계기가 뭐였냐면,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공부는 조금 됐었어요. 됐는데,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 말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고민이 돼서 엄마가 찾아서 왔는 아이가 아니고 이 친구 자신이 이제 검색을 해서 저희 센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나는 훈련을 하겠다고. 엄마는 약 먹으라고 처음에는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엄마는 약을 권하는 편이었고, 이 친구는 약은 난 더 이상 먹지 않겠다. 나는 훈련을 하겠다 해서 훈련으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의 수제자가 되고 있어요. 제 말이라면 다 듣는 아이로 지금 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정말로 요런 지금 10개월 후에 네팔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보다 조금 더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더 좋아져서 이제 알파파를 잘 잡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제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반복 학습을 계속적으로 시킨 것. 우리 훈련 자체가 반복적 훈련이잖아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고 또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속도 훈련, 엠백 단계, 엠백도 저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6단계는 제가 조금 힘들지만 5단계까지 해보지만 반복적으로 하니까 5단계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6단계는 조금 저도 버벅대면 100점씩 못 맞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처음엔 안 됐죠.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억에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것도 이제는 이거 운해적으로 봤는데 자네가 기억을 해주네, 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뇌가 알아서 자기 조절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지적 2급에다가 ASD예요. 이 친구는. 지적 2급 같으면 알겠죠? 물론 진단은 ASD 자폐 1급을 잡았는데 이 친구 처음에 올 때는 2011년 6월에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훈련 초기에는 언어도 안 됐고 신체도 부자였어요. 이 정도면 중증이라고 봐야 돼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일지에 보다시피 D22 지금 하고 있어요. 변별력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지금 2021년 6월에 주 5일 오거든요. 지금은 주 4일밖에 못 와요. 이제 뭐 다른 거 이렇게 좀 집도 멀고 하다 보니까 서울은 워낙 차가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도 한 시간씩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오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 친구가 지금은 스스로 자기 혼자 말은 못해도 같이 이제 따라하는 거, 모방하는 거. 자, 안녕하세요 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말은 아직까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귀로는 청각으로는 다 발달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드를 갖고 글을 한 문장을 하는데 뭐를 찾아내고 우리가 이제 알려주면 찾아내라고 하면 그거는 찾아내요. 친구가. 처음에는 그것도 못했었거든요. 완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디투투랑 변별력 하거든요. 50개씩. 하면서 이 친구가 D22도 찾아내는 거 아직까지 뭐 완전하게 자기가 딱딱 찾아내지는데 주의력이 아직까지 이게 시야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4 곱하기 4를 하는데 자, 어디 있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딱 찾아내요. 옆에 그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손을 이제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면 네가 이거 똑같은 거 찾아봐. 찾아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서 딱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50개를 하고 있어서 친구 지금 어머니도 보고 되게 놀래고 참, 나 인지까지 할 줄 생각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지한 지는 지금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저기 여기 적어놓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억해.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2023년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 것 같네요. 23년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친구 그래도 이제 오는데 이제 청력이 잘 듣는 거는 다 잘 들어요. 잘 듣고 자기가 표현하는 거 다 표현하고 하는데 다만 말이 아직까지 언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좀 아직까지 더 훈련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도 저희 유럽비드 훈련하는 거를 1순위로 잡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2006년 여학생. 이 친구는 우수한 아이예요. 지금 외고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공부는 잘하는 반면에 멘탈이 되게 약한 거예요. 뭐가 자기한테 과제를 수행하다 잘 안 되면 계속 우는 일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답답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싶어서 이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하다 보면 내 건강 1단계, 2단계를 시키면서 1단계를 할 때 긍정적 피드백을 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자기 긍정 암시를 시켜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제가 긍정 암시를 시키냐면 자, 1단계는 너의 머리로 지금 태양이 들어온단다. 태양은 어떤 느낌을 줄까? 뜨겁다고 그래요. 그리고 완화시켜서 따뜻한 느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자, 너의 몸이 따뜻함으로 채워진단다. 자, 그 채워짐이 얼마나 따뜻하겠어? 자, 그러면 여름에 되면 따뜻하다는 느낌, 겨울이 되어도 따뜻한 느낌을 받으면은 내가 어떤 느낌일까? 긍정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라고 해요. 자,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력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내 건강 1단계 할 때를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내 건강 2단계에 넘어가서도 멘트 나올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멘트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말을 되새기만 하라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저희 센터에 왔던 애들이 처음에는 저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저 학교 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랬던 아이들도 그 말을 계속적으로 주 2회, 3회에 와서 훈련할 때 하루 올 때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한 1개월쯤 지나고 나면 저 힘들어요 소리 말 안 해요. 제가 물어요. 근데 지금도 힘드니? 아니요. 괜찮아요. 저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게 반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평균 98점 맞으면 그걸 유지를 하면서 지금 고등학교에 제가 외고를 가면서 거기서도 상위권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이 친구는 지적 상급 진단을 봐서 내전증도 약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 아주 미약한 내전증이 있어요. 이제 병원 가서 수면 뇌파를 하면은 3Hz 이렇게 약간 내전증이 있는데 훈련을 하기 전에는 이 아이가 막 집중을 쫙 하잖아요. 하면은 얘가 내전증이 있다 보니까 툭 쓰러진대요. 근데 훈련을 하고부터는 그 일이 없어졌어요. 물론 훈련하는 중간에 훈련하러 왔을 때 얘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을 때 집중을 하니까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러더래요. 나 머리가 어지러워. 그러면 그런 거를 간혹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뭐 결석하게 됐는데 이 친구 고지혈증도 살짝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사라지고 없어요.
없고 그런 집중을 아무리 하더라도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친구가 부모의 이제 부모님이 심한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이겠죠. 거기에서 되게 아빠가 심하게 엄마한테 이제 했던 걸 이 아이가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얘가 자라면서 지금 엄마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주말부부처럼 지내신대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랬던 거를 이 아이가 오롯이 담고 있는 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훈련하러 와서 훈련하다가도 중간에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거를 제가 훈련하면서 그거를 아까 내건강 1단계에 제가 자기 긍정시킨다 했잖아요. 자기 긍정시키면서 나아가면서 만들어줬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이제 저한테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왔어요. 4학년 때 와서 4학년, 5학년, 6학년 돼서 6학년 때 저기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 지금 공부를 뭐 합니까? 뭘 시킵니까? 하니까 이제 학습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시킨대요. 근데 이 친구 책은 좀 읽었어요. 기억력이 되게 정말로 좀 그래도 운회적인 기억이 좀 있어요. 이미지화를 시키는 기억이 좀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훈련을 시키니까 이 기억이 더 항상 강화가 되니까 한 번 봤던 단기 기억은 엄청나게 이 친구가 발휘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영어 단어 같은 거를 10개라도 단숨에 보고 몇 분 맞다 뿐만 단어 시험 치잖아요. 다 맞아요. 10개를 다 맞을 정도로 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기억이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밖에 하지 않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그래가지고 중학교 어떻게 갑니까? 이러 안 되는데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왜냐면 이 아이가 서울은 살지만 어머니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센터 와서 센터 비용 내는 것도 힘들지만 학원 보낼 여력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봐주고 있는데 중학교 공부해요. 신기하게도. 중학교 물론 뭐 잘하지는 못하겠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공부 따라간다는 거예요. 국어는 잘해요. 국어는 정말 잘해요. 그리고 시 한 편을 외우라 그러면 다 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공부 중이지만 수학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 부분.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이거는 지금 2번 나왔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끝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중간중간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예, 예. 네,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성민님께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면 저기 센터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사례 중에서 그 학습을 빠르게 흡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네. 대표님께서는 기본 훈련을 보통 뭐 1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인지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넘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네. 빠르게 흡수하는 친구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저희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예. 센터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넘어가신지 궁금합니다. 예, 예. 저는, 뇌파를, 이제 아무래도 센터니까 뇌파를 자주 많이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뇌파 상태를 보고 지수 한 개 한 개를 비교를 해요. 그렇게 초기에 왔는 뇌파를 가지고 하면서, 저는, 우리가 훈련 중 뇌파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센터는 훈련 중 뇌파를 가져와서 얘가 뇌파 찍었을 때와 훈련 중에 뇌파, 우리가 물론 점수로도 이제 환산할 수가 있겠지만 점수로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훈련 중 뇌파를 갖고 와서 저는 항상 봐요. 다른 센터장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랑 뇌파 이제 측정했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기본 훈련 단계에서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요거에서 물론 인지, 속독, 영어가 넘어가더라도 기본은 항상 갖고 가요. 기본은 뭐죠? 호흡, 내관, 집중력. 요거는 항상 가지고 가요. 그거는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랑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영어랑 다 했을 때 주 3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저는 이제 그 1년 안에 그거를 다 마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문제되는 애들은 그게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맞는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1년이 딱 되면 1년 동안 그 영어 단어 외우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뭐가 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중 뇌파랑 그 다음에 뇌파. 저는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뉴로스펙은 거의 1주에 한 번씩 찍고요. 3개월 동안은. 그 다음에 BQ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찍어요. 찍어서 어머니 오시라고 해서 뇌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훈련시킬 때 저는 60분으로 잘 안 끝내요. 80분까지도 합니다. 인지하고 들어가면. 예. 80분 애들 안 할 것 같죠? 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훈련하면, 뭐 1년은 아니고 1년 6개월 정도 할게요. 주3회 기준에서 1년 6개월이거든요. 1년 6개월까지 제가 영어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2년, 3년씩 가는 친구들은 유지하는 면으로 계속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이 끝났을 무렵 딱 되면은 이 친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그 학교를 가서 이 친구가 그 유지 그대로 두는 상태를, 왜냐면 자기 조절력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걸,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집중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이 친구들이 알아요.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가능해지면서 뭐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그 오티즘 스펙트럼 장애 친구가 이제 네, 뇌파가 좋아진 거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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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그 친구가 1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 좀 굉장히 사실은 앉아있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상태인 친구로 제가 상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음, 부모님들이 사실은 음, 그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뭐 영양제부터 해가지고 언어 네, 치료 예, 뭐 예, 다른 다 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문을 두드려서 오셨을 거라 제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뇌파 훈련만 집중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언어 치료랑 다 병행을 하시는 걸까요? 이 친구 저희 센터에 뭐 훈련 2시간 해요, 2시간. 지금 언제부턴가부터는 2시간을 하게 됐었어요. 2시간 정도가 그게 거의 뭐 한 거의 뭐 2시간 같으면 120분이잖아요. 거의 110분 정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 엄마가 뭐를 했냐면은 인지 치료, 언어 치료, 감통 치료 모든 거 다 했어요. 저희 센터 올 때만 해도. 이 친구가 중학생이 되어서 왔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 말쯤에 왔어요. 와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거든, 원래.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대훈련하고, 언어 치료만 해요. 언어는 왜냐면 내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 자, 뇌 훈련하면서 이때까지 다 해왔단 말이에요. 언어 치료 뭐다 다 해오고, 운동은 시키고 있어요. 운동은 스케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하고. 노래, 이제 이게 좀 여태까지 말을 안 하니까 턱이 고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턱을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래를 하러 간대요. 그거 하고, 그리고 스케이트 하고, 그 다음에 언어 치료하고, 저희 센터. 그래서 어머니가 1순위를 저희 센터를 잡고 있어요. 2시간씩 이제 잡고 하는데 주 5일 오다가 지금은 4일밖에 못 와요. 이제 4일밖에 못 오는데 그 4일 와도 한 번 오면 2시간 거의 110분씩 하니까 충분히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놀라는 게 이 친구 인지 훈련을 혹시나 싶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처음엔 안 됐죠. 제가 이 목소리 되게 굵잖아요. 아니야, 해. 저한테도 혼이 많이 날 때도 있어요. 맨날 책상 두드리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뭐 어떻게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D2를 하는데, 지금은 그 변별력 훈련 뭐 잘하는 거는 이건 알아서 잘하고요.
D2를 찾아내는데 시야가 아직까지 좁아요. 이 친구가 시야를 넓혀가는 걸 있어서 제가 이제 큰 소리로 그죠? 아니 똑같은 거 찾으세요. 똑같은 거. 자, 이거랑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거 찾으세요. 기억하세요. 똑같은 거 찾으세요.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서 딱 찾으면서 천천히 가서 탁 눌러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게 지도자인자 제가 좀 별나다고 할 정도로 좀 별나게 하니까 가능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 어떤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과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신경망 발달이 거의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있잖아 아시잖아요. 이제 발달되는 게 이제 차츰 늦춰지는데 과연 이 친구가 지금 어느 만큼 해야지만 일반적인 아이처럼 더 맞을까? 그 이제 기한이잖아요. 기한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저도 그게 지금 사실 조금씩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어머니는 끝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도 그거는 조금 잘 그냥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예. 그 초반에 그 사례 발표 전에 예. 이 센터장님 그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아, 거의 네. 대화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 음, 부분을 조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아, 네. 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 아, 어, 전반적인 거 다요? 전반적인 게 아니라 그 뉴로 피드백을 필수로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 PPT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아, 소리가 안 들리셨거든요. 그래요? 아, PPT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예. 다른 분들 지금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 네네. 이거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들렸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예, 요거요.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전. 요것도 들렸고, 요거도, 예, 예. 요거고, 이것도 들렸고, 네. 이건 다 들렸고요. 이것도 예, 들렸고, 예, 들렸고, 예, 들렸고, 들렸고, 예, 이것도 들렸고, 네. 아, 여기서부터 안 들렸어요. 예, 여기서부터 예, 예. 그 사례는 잘 들렸고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서부터 사례 발표 전까지 네. 안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훈련하는 거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이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 뒤쪽 부분은 제가 설명 거의 안 하고 그냥 차트만 그냥 넘겼고요. 자, 이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여기 앞에 BQ 테스트 검사하는 걸 제가 자료를 빠뜨렸는데 일부러 뺐어요. BQ 테스트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BQ 테스트, 저는 일반적인 아이들, 우수적인 아이들, 물론 특수적인 아이들은 힘들겠죠, 그죠? 일반적인 아이들과 특수적인 아이, 그게 참 우수한 아이들은 센터에 와서 뇌파를 찍겠다고 하면은 BQ랑 이거 두 개를 검사를 해요. BQ도 검사를 하고 요거 코그 테스트도 한다고요. 두 개를 요게, 해서 예, 요게 예. 코어 테스트인가요? 예, 요거 코그 테스트는 아마도 센터밖에 없습니다. 아,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예, 아, 예, 네. 예. 예, 예. 저희는 센터이기 때문에 네. 센터의 이제 버전이기 때문에 요거를 테스트를 해요. 아, 해서 여기에서 이제 D22랑 엠백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브린트가 있지 않습니까? 브린트가 네. 있으면 테스트를 할 게 없으면은 브린트에 보면은 인지 훈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D22 6 곱하기 6이랑 50개만 하면 돼요. D22 60개인가요? 50개. 그 다음에 요거 엠팩2 엠팩2의 2단계. 네. 엠팩2의 2단계를 60개. 요거 두 개를 시켜보시면 돼요. 음, 저희는 테스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정해져 그 시간도 D2 할 때는 시간이 딱 어느 정도 세우면 시간이 저절로 넘어가 버려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부모를 항상 뒤에 와서 앉아 있으라 그래요. 애가 검사하는 걸 보라고 그래요. 아이는 또 벽을 바라보고 하고 어머니는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앉아서 보면서 저도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면은 이 친구가 D2가 엠백을 할 때 D2는 뭐가 돼야죠? 주의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브레인 포그가 머리에 잔뜩 있다. 그러면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계속 못 찾고 지나가는 거예요. 6 곱하기 6인데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걸 적겠죠. 이제 코렉트, 인코렉트 해서 이렇게 반응 속도까지 전부 해서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기억력 검사, 이제 엠팩2를 하는 거예요. 자, 엠팩2를 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주의 집중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되고, 기억력도 있어야 돼요. 엠팩은. 그거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2개씩 넘어가는데, 차례대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첫 번째, 기억한 거를 똑같은 게 나오면 체크.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똑같은 체크인데, 아니면은 안 눌러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그거 잘못해요.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못하는 애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인 즉슨, D2에서 얘가 주의 집중 기울이는 주의력, 아까 어텐션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집중 할 수 있는 주의력, 그 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뒤에서 어머니가 보고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보고 있다가 맞네요. 그러면은 이제 BQ로 상담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어머니고 어떤 부모도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무조건 등록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 왜 여태까지 공부가 왜 안 됐는지를 이유를 알거든요. 그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BQ 테스트에서도 내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여기에서 이게 이 아이한테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예. 그래서 센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라서 그냥 요 차트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제가 바로 여기 이제 사례로 넘어왔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이 책 읽은 뇌와 운동한 뇌 모양만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하셨나요? 네네네. 책을 읽자. 예,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이거다. 그 다음에, 조용히 앉아있을 때 내와 20분간 걸었을 때의 내. 저희도 지금 파란투스에서 그거 다이어트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센터가, 처음에는 저는 뉴로피드백 훈련만 하는 센터를 하다가 지금은 옆에 이제 그 검도를 하는 운동 시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운동만 하는 오늘도 있고요. 뉴로피드백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아까 왜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서 애가 안 돼서 제가 공부 가르친다는 애 있잖아요. 지적장애 상급에 이 친구는 운동도 같이 해요. 하면서 활성도를 높여주는 하고 또 운동하면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좀 있거든요. 근데 1순위는 뉴로피드 훈련이에요. 무조건 1순위는 뉴로피드 훈련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무조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거든요. 1순위 그거예요. 저는 처음에 오면 아이들 어머니들이 처음 초기 뇌파 찍으러 오면요. 대부분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훈련이랑 책 읽기를 먼저 책 들려주는 거. 그렇게 훈련은 기본을 하시고 들려주기, 책을 동화에 들려주는 거, 보여주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들려주기를 해주라 그래요. 오디오북 같은데 들려주는 거를 많이 해주시라. 그러면 이 아이가 머릿속에 많이 듣고 머릿속에 저장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나중에 두뇌 훈련을 해서 브레인 포그가 없어지고 셋탑바가 안정되게 낮춰지면은 이 아이가 그동안 들어왔던 거를 나중에 발휘할 수가 있다. 무조건 어머니 그거 2가지만 당분간 해주시라. 그리고 제가 뇌파 보고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하라고 저는 그렇게 시킵니다. 어머니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의 말을 듣고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은 이제 물론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 하시는 분은 저 어떡하겠습니까? 둬야지.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는 거죠. 그래도 훈련은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시간이 넘도록 너무 이렇게 진실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저희가 그 금요일 날 2시에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 시간 되시면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 설명회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공지로 밴드나 카톡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